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강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교재 준비하시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616페이지가 되겠네요. 2021년 노동관계법규 616페이지 유닛 3 취업규칙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은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 근로기준법을 3회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다고 했고, 자,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그 중에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취업규칙인데요. 이 취업규칙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이고 실제 우리 근로자들이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고 통칭해서 사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회사 사규 또는 우리 회사 규정, 구체적으로는 임금 규정, 상여금 규정, 임원 규정, 퇴직금 규정, 인사복무 규정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법에서는 취업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취업규칙은 그러면 모든 회사가 다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10명, 자 10명이에요.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예요. 자, 거기 교재상에서 10명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다가 밑줄. 거기 가로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놨죠. 우리 기출문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자, 승인이 아니고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은 전면 적용되었고 4인 이하는 일부 적용이 안 된 게 있었죠. 근데 취업규칙은 특이하게도 10명 이상일 때만 작성,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취업규칙 기재 내용인데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는가? 전반적인 근로 조건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수당이 있으면 수당, 임금을 어떻게, 언제 주고, 이런 것 등등 모든 게 이제 들어가는 거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 중에 4개 중에 3개 넣어놓고 나머지 1개는 아닌 걸 넣을 텐데 주로 보기로 들어간 것이 근로계약기간이었어요. 근로계약의 기간. 자, 여러분, 계약기간 1년을 할 건지 2년 할 건지 아니면 정년까지 근무할 건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회사 직원이 100명이다라고 하면 100명에 따라서 다 근로기간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규직 정년까지,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하루만. 그래서 이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에 들어갈 게 아니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들어가겠죠. 개별적으로 맺는 거니까. 이 취업규칙은 회사가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여기에는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넣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617페이지 세 번째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취업규칙, 즉 규정을 바꿀 때는 어떻게 절차가 있나요? 회사가 함부로 바꿀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재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써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상여금, 우리가 보너스라고 하죠. 이 상여금이 기본급의 600%다. 기본급 600%를 매년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 이게 근로조건이잖아요. 자, 이걸 좋게 하는 것과 좀 안 좋게 바꾸는 것 두 개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이걸 100을 더해서 상여금을 연 700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회사 어려워서 100을 빼서 500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 놓고 절차를 본다면 더 주겠다, 개선, 더 좋게 해주는 거죠. 자, 더 좋게, 더 주면서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 있을까요? 돈을 더 주고 싶은데 더 줘도 될까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것처럼 좋게 바꿀 때는 그냥 단순하게 협의, 의논하면 된다.
의견 개진, 의견을 듣게 돼 있죠. 의견 청취 정도. 뭐 의견 청취 안 된다고 해서 뭐 효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안 좋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깎겠습니다. 이런 건 이건 근로조건의 저하. 우리 책에서는 불이익 변경. 변경했는데 안 좋게 바꾼 거. 이걸 만약에 회사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버리면 규제가 의미가 없는 거죠.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번 달은 뭐 없어. 이번 올해는 안 줄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아주 상당히 엄격하게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때는, 불이익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싫은데 그럼 오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의를 누구한테 받는 거냐는 거죠.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동의. 617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동의를 받는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세요. 직원이 100명이면 과반수는 반을 넘어가는 거거든. 우리가 의결정족서에서 참고로 반수 이상과 과반수가 있는데요. 반수 이상은 100명이면 반, 50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이고, 과반수는 반을 초과했다는 뜻이니까 51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쓰는데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과반수, 과가 이미 초과한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불필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입에 익어서 과반수 이상이라고 줄여 써요.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런 식으로 의결정족서를 정할 때에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 뭐 과반수의 동의,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사 노동조합이 있고, 그 회사의 노동조합이 있고, 그 노동조합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성을 가진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취업 규칙을 개정할 때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고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는 노조라면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세요. 근데 우리 회사 노동조합이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인데 조합 가입된 사람이 20명밖에 안 돼요. 과반수 안 되죠. 그럴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교수님의 코멘트를 보면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앞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없을 때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코멘트 언급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2강에서 제가 경영상 해고를 설명할 때에, 정리해고죠.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할 때의 절차에서 보면, 마지막에 해고, 회피, 노력, 뭐 대상자 선정하고 할 때에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하고 협의하는데,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어도 과반수가 안 될 때는 근로자 대표를 뽑게 돼 있어요. 그 대표하고 정리하고 절차 같은 걸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대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코멘트 언급을 하고 있고 해서 여기에서 기출문제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때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하고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맞는 건데, 기출문제에서 그걸 바꿔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는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잖아요. 그때 또 한번 이런 걸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재 규정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감급이라고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감급 또는 감봉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감급 또는 우리 흔히 이제 감봉이라고도 써요. 나 감봉 당했어야 한 달, 뭐 3개월, 징계 중에 하나가 감봉입니다. 뭐 임금을 깎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봉, 임금을 깎는데 어느 한도 내에서 깎느냐,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너 징계, 감봉 100%, 1년 내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버리면 근로자는 1년 내내 일을 하고 임금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징계하고 감봉할 때는, 징계하면서 감봉 뭐 3개월, 5개월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한도가 어떻게 돼 있죠? 자, 한번 보시죠. 교재. 평균임금. 이 평균임금이 뭔지는 나중에 임금에서 또 다시 설명할 건데요. 이 평균임금 하루분의 반, 2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합친 금액이 1임금 지급기, 월급제면은 월급 총액, 임금 총액의 10%, 10분의 1을 넘어갈 수 없다. 이 무슨 말이죠? 그 안에 사세요. 무슨 말이냐? 감봉 한 번 할 때에 그 한 번 액수는 평균임금은 하루치거든요. 하루치의 반.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면 5만 원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5번 하든 10번 하든 관계없는데 하여간 합친 금액이 이 사람 월급의 10% 안에서 한다. 월급이 500만 원이면 50만 원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 못하고 뭐 매달 50만 원씩 뭐 3개월 하면 50, 150. 그럼 월급이 500만 원에 10% 50만 원 안에서 해야 되는데 50만 넘어가 버리죠. 안 돼 원래. 그래서 이 감봉은 엄청나게 큰 것 같긴 한데 사실상 금액으로 보면은 큰 건 아니에요. 뭐 감봉 5개월 하든 10개월 하든 그 전체 합친 금액이 그 사람 월급의 10%, 500이면 월급의 50만 원이죠. 50만 원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한 번 할 때 평균임금의 2분의 1 안에서 임금 합친 총액의 10분의 1 안에서 2분의 1, 10분의 1. 그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그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 취업규칙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취업규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취업규칙은 회사가 만든 규정이잖아. 그죠? 이 규정이 국가가 만든 법 또는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 또는 이게 단체백은 뭐냐? 단체백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있을 때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해서 체결하는 문서를 우리가 단체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약칭 단협이라고도 해요. 노조가 없으면 단협이 없는 거죠. 단협은 노동조합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서로 다르게 충돌될 수가 있다. 제가 첫 1강에서 노동법의 성격 중에서 유리 조건 우선 원칙을 설명할 때에 이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법의 내용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면, 그때 예를 들었던 것이 연장근로 하면 가산 수당이 50% 반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 근로계약서에서는 10% 얹어서 60%라고 했을 때에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규정해놨다. 그럴 때 뭘 적용한다? 유리한 걸 60%. 이게 유리조건 우선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법령과의 관계. 자, 회사가 만든 규정이 법을 위반할 수 없죠. 당연하죠. 노동법은 국가가 정한 것인데 회사가 법을 무시해버리고, 법에서는 잔업 가산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50% 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무시해버리고 그냥 40%는 주는 걸로 규정해도 그 자체가 무효다. 연차휴가 1년에 15일 발생하는데 우리는 연차휴가 10일만 주겠다. 그게 무효인 거죠. 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단체백과의 관계. 이 단협은 노동조합하고 맺는 것인데, 당연히 노동조합하고 어떤 임금, 휴일, 휴가 이걸 별도로 또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회사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당연히 만들지 않겠어요? 그하고 같이 가거나 더 좋게 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은 단협을 우선할 수 없다. 즉, 단협의 내용이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근로계약. 역시 마찬가지죠. 회사 규정에선 상여금을 연간 600% 주게 돼 있는데, 개별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당신은 보니까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상여금은 없는 걸로 하죠. 우리 상여금 빵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무효다. 계약서 썼는데 왜? 취업규칙은 회사 전체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걸 개별 근로계약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계약서가 무효다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자, 여기에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근로계약과의 관계, 적규칙하고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기에 전부 무효이다. 만약에 근로계약에서 적규칙의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계약서 전부가 무효다. 아니죠. 그 부분만 무효지 계약 전부가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기출문제에서는 적규칙하고 상충되는 근로계약이 있으면 그 부분만 유효하다? 그것도 틀린 거죠. 그 부분만 무효지 유효하거나 전부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상충되는 잘못된 그 계약서 내용만 무효고 다른 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유닛 4에 가겠습니다. 임금이죠. 임금. 우리가 임금은 법적인 용어예요. 임금은 돈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뭐 돈, 수당, 급여, 페이, 웨이지, 뭐 월급, 연봉 등 다양한 용어를 쓰죠. 보수라는 말도 있고. 노동법상 기본 용어는 임금이다. 임금. 자, 임금은 일을 하고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흔히 보수, 급여 등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법상 공식 용어는 임금으로 써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임금의 종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임금의 종류. 제가 이제 노동법 강의를 하고 책도 쓰고 뭐 많이 뭐 이렇게 이제 제 하는 뭐 직업이 이런 겁니다만, 제가 이제 많은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까 근로계약 뭐 체결하고 근로시간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실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임금은 특히 계산하는 것 이런 게 좀 나오잖아. 그죠?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계산법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거 제가 설명할 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좀 어렵긴 합니다. 뭐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노동관계법규, 직상에서 노동관계법규 시험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뭐 계산을 해내야 되고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물은 적이 없어요. 아주 기본적 문제를 물어요. 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몇 프로 줘야 돼요? 뭐 이 정도지. 계산을 해서 얼마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임금. 임금은 크게 두 가지. 하나가 평균임금이고 그 또 다른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최저임금도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은 임금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임금을 주는데 최저 기준 이것 이상으로는 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의 하나의 종류로 보기는 어렵고요. 임금의 종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제 둘 중 하나로 계산해 준다. 예를 들면 자,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면 뭐 줘야 되죠? 퇴직금. 퇴직금은 우리가 1년 근무하면 법에 한 달치를 주게 돼 있거든. 30일분. 그러면 하루 얼마인데 얼마를 계산해 줘야 돼요? 이럴 때 그 하루를 계산해내는 임금이 바로 평균임금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퇴직금은 무슨 임금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준다. 이런 뜻이죠. 퇴직금.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면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해서 가산수당 50% 반을 더 줘야 되거든. 이럴 때 기본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곱하기 반을 더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시간에 얼마인지를 구해내는 거, 연장 근로 수당 이런 거, 반 더 주는 거, 연장 근로 수당 이런 것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가 구분해 놨어요. 우리 교재 6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더 알아보기에 보면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돼 있고 거기에 퇴직금, 휴업수당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다음 619페이지. 619페이지에 더 알아보기. 통상임금에서 더 알아보기를 보시면 거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돼 있고 뭐 해고, 예고, 수당, 시간에 연장 근무 수당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구분해서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된다. 아,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통상이 어떻게 구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식까지 막 계산법까지 알 필요 없다. 그냥 계산식 정도. 뭐 계산하라고 나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618페이지에 그 정의를 보면 618페이지에 가서 617페이지 8페이지 정의를 보면요. 자, 8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평균임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평균임금에서 이 평균임금은 얼마냐,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하루치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 평균임금은 하루 얼마냐, 통상임금은 시간당 얼마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발이 좀 빨라졌네. 이걸 이렇게 해서 구분해 드릴게요. 친구가 너 하루 얼마 버니? 라고 했다고 합시다. 너 하루 얼마 버니? 나 일당제 아닌데? 이 친구 말이야. 나 일당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평균임금이라는 말은 법에서 하루 얼마꼴로 받고 있는지를 구해내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법적 표현이 평균임금이 얼만데 이 말이에요. 즉 하루 얼마 정도로 벌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나 월급제인데 나 연봉인데 하루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법에서 계산식이 석 달치 받은 월급 임금을 다 더해서 3개월 날짜로 나눠봐. 그러면 하루 얼마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냥 하루치, 즉 너의 뭐야? 평균임금이야.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너 시간당 얼마 받는 걸로 했니? 나 시급제 아닌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월급제지만 이것이 시간당으로 환산해 보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거든요.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너 시급이 얼마니?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시급 많으니까 통상임금이에요. 근데 월급제인 경우 월급이 300인데 월급 500인데 시간 얼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 209시간 나누면 1시간 얼마가 나와요.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요. 평균임금은 하루치, 통상임금은 시간당 얼마 받기로 한 건지를 구해내는 거.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전부를 총액이죠. 내가 3개월 동안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퇴직하는 만약 12월 말로 퇴직한다면 퇴직 시점에서 3개월 소급되는 거겠죠. 그죠? 12월 달, 11월 달, 10월 달 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를 다 더해서 뭘로 나누세요? 3개월 날짜로 나누세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다 합치면 92일. 이렇게 나누면 하루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하루 얼마. 만약에 3개월 더한 게 900만 원이고 3개월 날짜가 90일이면 하루 1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평균임금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얼마가 월급이 얼마인데 평균임금이 얼마라고 구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냥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기출문제 쉽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말한다? 아니죠. 근로자에게 지급된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걸 말하는 것이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말한다는 것은 전혀 그런 말은 법이 없어요. 네.
자, 그다음 어디로 가느냐? 618페이지 통상임금 위에 박스 더 알아보기에서 보면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 우리가 평균임금을 구하는 그 시점에서 석 달치를 갖고 구하는 거거든. 평균임금은 그 3개월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하여간 그 시점에서 석 달 동안 받은 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10일 말로 그만두는 근로자가 내가 퇴직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더 올리면 되는데, 임금을 더 올린다니 어떻게 해요? 연장 근로 같은 걸 만약에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면 돼요. 그럼 임금을 더만큼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3개월 임금 총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평균 임금이 좀 늘어날 거고, 그러면 퇴직금도 조금 늘어나겠죠. 그죠? 또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부담되니까, 또 정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퇴직할 때쯤이 되면은 연장 근로,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걸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키려고 하겠죠.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어쨌든 그 3개월 전에 다른 날 많이 받았고 적게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딱 그 시점에서 3개월, 그 기간 임금만 갖고 따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기출문제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평균임금 관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 구할 때에 군 입대한 사람인 경우에는 회사 다니다가 군에 갔어요. 그러면 군대 가면은 회사 적을 두고 있지만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이제 안 주겠죠. 당연히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군 입대한 그 기간, 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3개월 안에 포함되도록 빼는 거다 그 말이죠. 돈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군 입대한 기간이지만 회사가 일을 안 하지만 임금을 주고 있다면 그 기간은 3개월에 포함된다. 돈을 줬으니까 이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그 중에 보기 하나가 임금을 받으면서 군 복무한 기간, 이거는 포함되는 거죠. 제외되는 게 아니고, 그죠? 임금을 받고 근무했으니까 이것은 석 달에 다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통상임금입니다. 이 통상임금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냥 내가 시간당 얼마 받기로 했는지 구해내는 것 정도다. 실제로 이 통상임금 실무로 가면요, 근로자 회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주 복잡한 게 통상임금이에요. 우리 회사에 어떤 가족 수당이 있는데요, 교통비가 월 5만 원 지급되는데 이게 통상임금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런 아주 복잡한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 관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실무로 나중에 가서 회사 입사해서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학습도 하고 케이스를 다뤄야 되지만, 직업 상담사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무를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깊이 있게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여기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해고, 수당, 30일치 줘야 되는데 무슨 임금에 통상임금으로 이런. 그 다음에 시간에, 이게 시간 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연장근로 같은 말입니다. 시간 외 근로, 연장근로 같은 말이에요. 야간 휴일 근로. 우리 노동법에서 임금을 50% 만 더 지급해야 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당 10,000원이면은 그냥 10,000원 줘야 되는 거죠. 하루 일당 10만 원, 10만 원 주는 거죠. 이러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을 더, 50%를 더 지급해야 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거? 연장 근로 했을 때, 연장 근로. 시간 외. 연장이 뭐다? 하루 법정 근무 시간 8시간이 넘어가거나 또는 하루 한 주 40시간을 넘겼을 때에 이게 연장 근로예요. 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 그 다음에 휴일 근로. 자, 또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임금을 반 더 준다.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 5,000원 더. 우리 흔히 1.5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 주는 것은 0.5죠. 합치면 1.5, 150%지만 더 주는 것은 50%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자, 해서 그런 임금을 구할 때 연장근로 가산수당 50%가 얼마인지 뭐 이거 구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우리가 법에서 나와 있는 뭐 연차 휴가 수당, 뭐 휴일 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썰매가 좀 있는 분들은 6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에 보면 연차 휴가 수당이 있고 또 618페이지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항목에도 보면은 연차 휴가 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오타 아니야? 여기도 저기도 있고, 네, 이건 오타가 아니고요.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즉 휴가를 가더라도 유급이니까 임금은 줘야 되거든. 이 수당은 뭐냐? 통상 임금으로 계산해도 되고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둘 중 하나. 두 개 다 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주로 어떤 걸 계산해 줄 것 같아요? 통상임금을 해주죠. 통상임금이 일반적으로 평균임금보다 좀 적게 나와요. 액수가. 평균임금은 하루 10만 원 나오면 통상임금은 뭐 9만 원 이런 식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또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데 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좀 많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 해서 여기서는 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그리고 구하는 수당 정도만 그 다음 깊이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 실무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만 법에서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자, 평균임금이란 3개월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 날짜로 나눈 걸 말한다. 통상임금은 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통상임금은 시간당 얼마 주기로 한 임금을 구해내는 걸 말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19페이지 3에 보면 임금의 지급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죠. 기출 문제 표시를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자, 이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러 가는 방법까지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임금을 되게 받아요. 왜 매달 줄까? 만약 저 같으면 제가 사장이면 저는 귀찮게 매달 임금을 계산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줄게 이러면 될 텐데 아니면 그냥 퇴직할 때 줘버릴까? 퇴직금하고 같이 주면 될 거 아니야. 줄게. 이런. 그런데 보면 월 한 번씩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법에 나와 있어요. 자, 해서 이것이 임금 지급을 할 때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직접 지급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직접 주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대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원래. 이 말이. 자, 안 돼요. 원칙 직접 줘야 한다. 본인 통장에 넣어주든 다른 사람 통장에 넣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어떤 분 좀 이제 뭐 정신 우리 지체 임무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임금을 주면서 그분한테 직접 주면은 관리하기 좀 힘들다고 보고 뭐 친척 통장에 뭐 부모 통장에 대신 넣어주고 안 됩니다. 직접 본인이 줘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은 관계없겠어요. 네, 직접 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액 지급입니다. 전액 다 줘야 한다. 만약 월급이 300이면 300을 다 줘야지. 100은 내달에 줄게 다음 달에 200 일단 받고 임금 체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정해진 임금을 전액 다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부 뭐 공제는 가능하다. 법에 근거하거나 단법에 근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원래는 월급을 다 주고 세금을 개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아 보면은 내는 세금이 두 개가 있어요. 세금, 보험료 말고 뭐가 있던가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근소세가 있어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10% 내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주민세라고 했어요. 이 지방에 있는 지방세예요. 근소세와
주민세가 있는데 이 두 개 세금을 내가 낸 적도 없는데 미리 자동 공제하고 월급을 줘버립니다. 임금을. 자,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전액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세금은 내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가 참 영리한 거죠. 국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월급을 다 줘놓고 근로자 개인한테 세금 내게 하면 잘 안 낼 것 같아. 그죠? 잘 안 내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가지고 자 세금 관련 뭐 이런 거 세금 관련 법 이런 소득세법이죠. 법에다가 근로자의 내는 근로소득세, 주민세는 그냥 자동 미리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 전에 뭐 미리 공제해버리는 거야. 참 영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여러분 노동조합에 지금 가입되어 있거나 노조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조합이 내는 조합비라는 게 있어요. 월 뭐 10,000원, 20,000원 정액급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기본급의 1%, 2% 이렇게 내기도 해요. 이 조합비도 내 월급에서 미리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안 돼요. 내가 월급 다 받고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조합비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사, 즉 노동조합 회사하고 합의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조합비를 공제해서 노동조합 통장으로 쌓아준다. 이렇게 체크 오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라고 해요. 원래 안 돼요. 임금은 전액 다 줘야 돼요. 근로자한테. 그런데 딱 이 두 가지에 국가세금, 그 다음에 이거 조합비 단체박에다가 서로 합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합비를 사전에 공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세금하고 조합비는 법이나 단위에 근거해서 일부 공제는 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임금의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 법이나 단체박에 의하면 임금의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거죠. 일부를. 자, 그런 용어 잘 보셔야 돼요.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죠. 통화지급 원칙. 통화. 임금을 직접 주고 전액을 주는데 통화로 주세요. 통화가 뭐예요? 통화? 뭐 전화 통화? 이건 아니고 이 통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현찰로 주라는 뜻이 현찰로. 월급이 300이면 300을 현찰로 줘라. 직접 전액을. 그런데 여러분 월급을 요즘 현찰로 받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옛날에 현찰을 줬어요. 옛날에는 노란 봉투 이래가지고 봉투에다가 다 뭐 월급이서 옛날에 199만 5,399원이면은 이런 짜리 99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옛날 실제로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줍니까? 직원이 몇천 몇만이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찰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현찰 통화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두 개를 더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자기압 수표. 은행이 발행한 수표도 현찰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만약 월급이 230만 원, 230만 원 수표를 꺼내서 뭐 은행에서 지급한 돈이니까 관계없고. 그런데 그것도 번거롭죠. 만 직원이 10,000명이면 수표를 만장 발행이 되는 거.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어떻게 월급 받고 있죠? 내 통장으로 싹 들어오죠. 이게 직접 현찰을 준 거랑 마찬가지. 왜? 은행에 그대로 넣어줬다는 뜻이죠. 현금으로.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단 전제는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되는 겁니다. 아까 뭐 친구, 뭐 아내, 부부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주는 것도 통화로 준 걸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일. 또 이건 또 어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월급이 300이에요. 제발 잘 들어보십시오. 300인 회사가 월급 300 대신에 현대자동차 예를 들겠습니다. 월급 300 대신에 소나타 한 대 가져가세요.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소나타가 몇천만 하겠죠. 2천만 한다고 합시다. 뭐 대강에 2천만 하면 그러면 월급이 300인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주겠다면 저는 뭐 고맙다 가져갈 것 같아. 팔면 200만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요. 왜냐? 현찰, 통화로 지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현물이잖아요. 통화가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주식 가져가세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네 번째 원칙이 정기지급입니다. 아, 이거 참 멋있는 말인데요. 정기지급. 이거 마지막부터 먼저 할게요. 순서를. 월 1회 이상 지급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주는데 직접 통화로 전액을 주는데 적어도 월 한 번은 줘야 된다는 뜻이. 이게 참 고마운 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 비슷한 말을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임금을 최소 월 한 번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법에서 어떤 회사가 어떤 사장이 매월 귀찮게 월급을 매월 주겠냐고 임금을요. 아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줄 거예요. 저는 1년에 탁 은행에 넣어서 이자 다 받아먹고 내가 1년에 연말에 12월 31일 날 1년치를 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것도 없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예 퇴직할 때 그냥 10년, 20년 뒤에 그만둘 때 그냥 그때 퇴직금하고 임금하고 같이 줘버리지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고맙게도 적어도 최소 월 한 번은 주세요.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질문 던질게요. 우리가 월급제라고 하죠. 그죠? 월급제. 자, 월급제라는 말은 매월 임금을 받으니까 월급제죠. 그쵸? 이러면 또 여러분들 또 고기를 끄떡할 것 같아. 제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다 눈에 보여요, 지금. 그러면 월급제는 매월 주니까 월급제면 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줘야 되겠네. 만약 알바한다고 칩시다. 시급 9,000원, 만약 시급 10,000원이면은 1시간 끝나고 점장이 1시간 10,000원, 또 1시간, 또 1시간 10,000원 시급제. 연봉제는 연 한 번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월급제는 매월 주니까 월급제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연봉제 1년에 한 번 주는 거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란 말은 지급 시기, 지급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단위, 계산하는 단위. 당신의 임금은 월 단위로 계산해서 드릴게요. 이 월급이라고 합니다. 월 기본급 얼마고요. 수당 얼마 해서 얼마 드릴게요. 이걸. 연봉은 뭐냐? 1년에 한 번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연으로 계산. 연 얼마.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나누기 12에서 매월. 시급제는 시간당 계산하겠다는 의미지 시간당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물론 시간당 줘도 돼요. 월 한 번 이상 줘도 되는 거니까. 누가 귀찮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급제,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보면 모아놨다가 월 한 번 이렇게 지급하는 게 대다수죠. 그죠? 네. 어쨌든 최소 월 한 번은 줘야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정기 지급의 원칙. 뭐냐? 월 한 번 주는데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월 한 번 줍니다. 자, 1월 달에는 1월 1일 날 줘요. 2월 달에는 2월 말에 주는 거야. 어쨌든 월 한 번 준 거죠. 근데 텀이 2달 정도 되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또 고맙게도 우리 법에서 정말 참 고마운 일이죠. 월 한 번 이상 최소한 주는데 날짜 정해놓고 주세요. 이게 정기지급이에요. 정기지급. 그래서 여러분 아마 회사마다 다 우리 회사 월급날은 10일, 15일, 25일 그 날짜 꼭 주라 이거예요. 그 날에 아침에 임금 체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임금 지급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참 들어보니까 노동법이 정말 괜찮은 좋은 법이죠. 근로자가 볼 땐. 사업주가 볼 때, 즉 사용자 볼 때는 노동법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밑에 그 참고 표시, 당구장 표시 해놓은 게 있죠. 정액불 원칙. 정액불. 즉 뭐냐? 정액 같은 액수로 매달 300, 500, 100 이런 원칙은 없어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임금 지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 보기 하나가
정액불 원칙 이건 법에 없습니다. 전액 이건 맞는데 정액불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 다음 6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자, 이게 보면 임금의 비상시 지급, 이거 뭐냐? 앞에 나와 있는 3번에서 임금의 원칙적인 지급 원칙, 월 1회 이상 이런 거, 날짜 정해놓고 그날. 그런데 이건 비상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월급 날짜가 아직 안 됐지만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미리 좀 땡겨줘요. 이런 말.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출산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사고를 당한 경우 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귀향. 자, 귀향 가는 게 아니고 집에 고향에 갔다 오는 일주 이상을 이럴 때는 아직 월급날이 아니지만 자, 우리 회사 월급날 25일인데 내가 지금 10일 아직 월급날 10월 남았는데 10일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목돈이 필요해졌어요. 회사한테 가서 저 월급날 25일인데 이미 10일 열흘은 일했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그 월급을 임금을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게 임금의 비상시 지급이에요. 아셨죠? 여기에서 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자, 세 가지 정도 유형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귀향 집에 가는 경우는 일주 이상 갔다 올 때인데 3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보기에서 틀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임금을 미리 땡겨 받는 것. 25일 날 임금 받는 날짜인데 아직 내가 지금 올해는 10일이면 아직은 임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아닌데 이미 내가 이번 달 10일은 일을 했으니까 한 건 이미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미 한 것에 대해서 미리 땡겨 받는 걸 말하거든. 근데 아직 하지 않는 걸 땡겨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 임금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일한 이왕의 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시험 문제에서 향후 앞으로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 지금 비상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사유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일주 7일 이상 귀향인데 그 보기 중에 하나가 자녀 대학 입학.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가죠. 사립대는 뭐 한 학기 등록금이 몇백, 뭐 6, 700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지만 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말했지만 상식적으로 그 돈 많이 들어가는데 라고 하더라도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주로 보기가 자녀 대학 입학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에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인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 그냥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청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청 준 거예요. 그러면 하청 준 업체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근로자 임금을 하청업체가 줄 텐데 이 원청업체가 뭐 돈을 제때 안 주곤 하면 하청업체에서 임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로자한테. 이럴 때는 원청, 하청 두 사업주가 공동으로 같이 연대해서 책임져라. 이런 의미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의 휴업수당이에요. 휴업수당. 휴업수당이 뭐냐? 자, 휴업하면 일을 하지 않는 건데도 임금을 주라. 얼마? 70%. 그럼 이게 휴업이 뭐냐? 자, 근로자가 나 그냥 하루 쟀길래 그냥 안 나오면은 무단결근이죠. 그냥 하루 쟀길래 미리 휴가를 내면 이제 연차휴가를 내면 연차휴가를 쓴 거고 결근이 아닌 거고. 그런데 이 휴업은 근로자는 하고 싶고 출근할 수 있는데 회사 사정이 생겨서 며칠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휴업이에요. 근데 근로자는 출근하면 100% 다 받는 건데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임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서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안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 책임을 져야 된다. 회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임금을 최소 70%는 주세요. 100% 다는 안 주더라도 70% 주세요. 무슨 임금에?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 그럼 평균임금 하루 치니까 하루 10만 원이면 70% 얼마가 되죠?
7만 원 이상은 주세요. 이게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은 70%. 무선임금의 평균임금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네. 자,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휴업은 1개월 이상을 할 때만 휴업으로 인정이 된다? No. 단 하루만 하더라도 휴업이에요. 아셨죠? 꼭 한 달 이상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들이 어렵고, 그래서 나와서 할 일도 없고, 나와서 해서 생산해봤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분간 집에서 쉬세요. 이게 휴업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밑에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나왔는데, 이 소멸시효란 말은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가 소멸시효죠? 내 권리라고 하더라도 오래 지나서 권리 주장하면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소멸해버렸다, 시효로 인해서. 자, 그 안에서 달라고 해라 이런 뜻인데, 임금은 3년이다, 소멸시효가. 즉 3년 지나서 달라고 하면 비록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3년 지나기 전에 달라고 하세요. 소멸시효가 3년, 임금은 3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참고로 제 이전에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에 하숙비, 술값, 밥값 이런 건 시효가 1년이거든. 1년. 술값 외상 먹고 1년 피해 다니면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임금은 3년입니다. 자, 그럼 621페이지 유닛 5 근로시간이에요. 자, 근로시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시간까지 하고 이제 이번까지 마칠 텐데요. 자, 근로시간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 뭐 다 알고 있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연소근로자는, 이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1강 헌법 노동기본권에서 연소자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연소자는 나이가 몇 세 미만? 18세라고 했죠. 18세 미만.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근로시간을 좀 달리 했다. 법정 기준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좀 달리 했다고 하는 거죠. 다음 밑에 근로시간 포함 여부도 알아보기 위해서 보면, 우리가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이런 건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썼다, 하루 휴가 갔다 왔다,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연차는 유급인 임금은 주는 거지만 일은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을 가지고 8시간 넘어가면, 연소자는 7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되면은 통사임금의 50% 반을 더 주고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 밑에 더 알아보기를 보니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대기시간, 휴게시간 뭐가 다르냐? 대기시간은 일을 직접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기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운전기사가, 사장님 운전기사가 아침에 사장님을 출근시켜 놓고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뭐 사무실에서 그냥 졸 수도 있고 뭐 TV 볼 수도 있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근로시간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두 번 휴게시간은 뭘까요? 휴게시간은 우리 법에서 딱 4시간에 30분 이상을 반드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휴게시간인데, 이거는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부여되는 거거든. 대기가 아니고 해서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거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보면은 연장근로, 다른 말로 시간 외 근로, 같은 말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연장근로 한도가 한 주 12시간이 한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법정 근무 시간이 따져서 18세 이상, 18세 미만은 연소자는 따로 돼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근무 시간이고, 여기에다가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잖아요. 더 할 수 있는 한도가 12시간, 한 주당. 그러면 자, 우리가 한 주 최대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인 거죠. 40 더하기 12시간 해서 52시간.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죠. 뭐 법에 보니까 뭐 한 주 52시간 초과할 수 없다. 52시간 한도 내에서 일을 하게 돼 있다. 넘어가면 불법이다. 예, 바로 이거예요. 한 주 법정 최대 근무 기준 시간이 40시간에다가 연장, 즉 회사하고 근로자 합의해서 더 할 수 있겠어요? 뭐 더 할게요. 12시간 한도 내에서 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50년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아셨죠? 원칙적으로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이고 한 주 35시간이고 한 주 연장할 수 있는 게 6시간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한 주 6시간인데 그것도 하루에는 1시간밖에 못 해요. 연소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 18세 이상은 12시간을 한 주에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루에 몰아서 하루에도 12시간 더 할 수 있어. 근데 18세 미만은 한 주에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에 몰아서 6시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 정상 근로자일 12시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거기 보면 3에 보면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다음에 박스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신하면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아예 안 돼요. 여러분 근로자 중에서 여성 근로자 개수당연히 임신을 하면 어떤 경우 연장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능할까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제가 뭐 여성 근로자, 임신한 근로자가 본인이 연장 근로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모성보호 차원에서. 만에 하나 유산생활 하면 안 되니까 모성보호 차원에서 절대 금지입니다. 아예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 위에 가로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경과되지 아니한 즉 1년까지는 연장근로 할 수가 있는데 한 주 6시간 한도 내에서 그리고 1년은 150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정상적인 근로자는 한 주 12시간까지 다 가능하고 연장근로가 연소 근로자는 한 주 6시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출산했는데 아직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아예 안 되고 그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 야간 근로가 나왔습니다. 3번 야간 근로 621페이지 3번 야간 근로. 자, 제가 재밌는 질문을 던질게요. 이 질문에 답을 맞히는 분은 제가 커피 한 잔 쏠까? 자, 다음 중 야간 근로란 1번 야간 근로 깜깜할 때 하는 근무, 2번 저녁 먹고 나서 하는 근무, 3번 퇴근 안 하고 계속 남아서 더 하는 근무. 몇 번? 야간 근무. 1번 깜깜할 때, 2번 퇴근 안 하고 더, 3번 2번 저녁밥 먹고 나서, 3번 퇴근 안 하고 더. 셋 다 야간이죠. 셋 다 야간이에요. 깜깜할 때 저녁 먹고 나서 남아서 계속 남아서 더. 우리 흔히 야근한다고 하죠. 자, 제가 계속 말했죠. 노동법은 상식적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법은 상식적인 것을 담은 게 법이에요. 근데 상식하고 많이 달라요. 바로 지금 이것도 야근하면 우리는 통상 퇴근 안 하고 남아서 더 하는 걸 야근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야근한다고 해요. 근데 노동법에서 야근은 몇 시부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야간 근로란 밤 몇 시? Yes. 오후 10시,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하는 것만을 말한다. 밤 9시 되면 깜깜하지만 10시 전이죠. 야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근로자가 9시 출근, 6시 퇴근 안 하고 계속 남아서 9시까지 더 근무했다면 이것은 야근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야근이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야근이 아니고 뭐죠? 시간에 근무한 거예요. 다른 말로 연장 근무한 거지. 우리가 야근이라고 하지만 법으로는 야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갔을 때 비로소 야간 근무가 인정이 됩니다. 물론 어떤 근로자 6시 퇴근 안 하고 밤 12시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그 전부 근무한 시간이 시간의 근무, 연장 근무에 해당이 되고 물론 중간에 휴게 시간은 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 중에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은
시간의 근무수당 and 그리고 더하기 야간 근무수당 50%를 또 더 줘야 돼요. 따따블로. 그럼 시간의 근무와 야간 근무가 겹치면 수당을 두 개를 더 받는 거죠. 다. 시간당 10,000원일 때에 시간의 근무를 하면은 15,000원인데 야간 근무가 되면은 10,000원에서 5,000원이 또 더해져서 20,000원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기본 10,000원, 시간의 근무 수당 5,000원, 야간 수당 5,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각각. 만약에 그 날이 휴일이다. 그럼 휴일 가산수당 50원 또 더 붙어요. 그러면 5,000원 또 더 붙는 거지. 기본 10,000원, 시간에 5,000원, 휴일 5,000원, 야간 5,000원. 합치면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걸 따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야간근로 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유연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이 유연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바꿔서 운영하는 것 그런 말입니다. 쉽게 이런 거죠. 우리가 법에서는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는 40시간이 법의 기준인데 이걸 넘어가면은 연장 근로거든. 그러면 수당을 반 더 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이번 주는 일이 좀 많아서 바빠. 그래서 8시간 정도를 좀 더 해줘. 그럼 40 더하기 8, 48이 되거든. 그럼 40이 넘어가는 8시간 연장이니까 1점을 줘야 돼요.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다음 주에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 납품하면 다음 주에 별로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번 주는 더 시키니까 더 줘야 되거든. 그래서 회사가 이번 주에 8시간 더 하는 대신 연장 근무를 대신 다음 주에 8시간 그만큼 적게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32시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번 주는 40 더하기 8, 48을 하고 다음 주는 40에서 빼기 8, 32시간만 해버리면 첫째 주, 둘째 주를 합쳐버리면 연장이 없는 거죠. 쌤. 그런데 원래 법은 첫째 주 8시간 초과된 8시간은 연장이고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만약 이런 경우에 서로 첫째 주에는 10시간 더 하는 걸로 하고 둘째 주에는 8시간만큼 안 하는 걸로 서로 규정을 하거나 합의해서 하면 더 하더라도 1.5 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제도가 바로 유연적 근로시간제고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요. 단 하나. 거기 밑에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는 할 수가 없다. 연소자 18세 미만.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가 할 수 없다. 이런 것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 탄건제는 연소자와 그다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는 할 수가 없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전체 3회 강의 중에서 두 번째 강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